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쩌면 조동사에 대해서 접근을 잘못하고 있었던 면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 would가 will의 과거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would는 would일 뿐 will의 과거가 아닙니다. could도 could일 뿐 can의 과거가 아니고, should도 should일 뿐 shall의 과거가 아니고, might도 might일 뿐 may의 과거가 아닙니다. 다음 두 문장을 보겠습니다. I will help you. I will help you. 내가 도와줄게. I would help you. I would help you. 도와주고는 싶은데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B문장은 A의 과거가 아닙니다. 아닐 뿐 아니라 뜻도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would가 will의 과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문장을 보겠습니다. Would you marry me? Would you marry me?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I would help you tomorrow, but I've already made other plans. I would help you tomorrow, but I've already made other plans. 내일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다른 선약이 있습니다. My mom would read us every night when we were little. My mom would read us every night when we were little. 엄마는 내가 어릴 적 밤마다 책을 읽어주셨다. A문장은 현재이고 B문장은 미래이고 C문장은 과거입니다. 따라서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조동사들을 보겠습니다. They might arrive before lunch. They might arrive before lunch. 그들은 점심 전에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It could rain this afternoon. It could rain this afternoon. 오후에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You should eat more vegetables. You should eat more vegetables. 너는 야채를 더 많이 챙겨 먹어야 해. A는 미래, B도 미래 그리고 C문장은 현재입니다. 즉 might도 may의 과거가 아니고 could도 can의 과거가 아니고 should도 shall의 과거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동사에 대한 두 번째 오해를 알아보기 전에 조동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could, might, would, should는 어떤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각각이 하나의 독립적인 조동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Can, may, will, shall, must, could, might, would, should. Can, may, will, shall, must, could, might, would, should. 이렇게 총 9개입니다. 이 표를 한번 살펴보면 조동사는 먼저 부정문을 만들 때는 뒤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 조동사는 ing형 즉 현재 진행형이 없습니다. will만 ing 형태가 있긴 합니다. canning, maying 이런 거 본 적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to 부정사 형태도 없습니다. to can, to may, to will, to must, to might 이런 표현들도 본 적 없으시죠? 조동사는 과거형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ould는 can의 과거형이 아니기 때문에 can은 과거형이 없고 might도 may의 과거형이 아니기 때문에 may도 과거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would도 will의 과거형이 아니기 때문에 will도 과거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동사 9개는 모두 다 과거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분사도 없습니다. 갑자기 현타가 오는데요. 이거 이쯤 되면 얘 정체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사는 동사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사에 대해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에는 뜻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이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단지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 줄 뿐입니다. 길거리에서 옆에 사진과 같은 사람을 봤다고 칩시다. 길거리에 노숙자가 있네. 이 문장은 단순 팩트입니다. 조동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게 어때? 너는 도와줘야 해. 좀 도와주고 싶은데 하필 현금이 없네. 에고 왜 열심히 살지 못하고 저렇게 살까? 이런 말하기는 조동사가 문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동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첫 번째로는 가능성, 불가능성, 확실성, 불확실성, 개연성을 표현합니다. 가능성에는 possible, impossible과 able, unable 두 가지가 있는데 possible은 상황이 가능한 것이고 able은 내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성은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이분법적으로 둘 중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연성은 확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령 30% 확신하는지 100% 확신하는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조동사는 거절 거부, 그리고 의무 책무, 그리고 허락 그리고 요청 그리고 제안 충고의 표현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전치사는 후회, 서운함, 아쉬움, 유감스러움, 공손함 등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주로 가정법 표현들입니다.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캐주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도 조동사로 표현을 해줍니다.
조동사는 영양 성분의 비유를 하자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물질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뜻은 없지만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동사들은 여러 표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규칙성은 고사하고라도 어떤 일관성이나 연결고리가 없어 뜻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뜻 파악이 문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동사를 이용한 추측 표현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표현입니다. They might arrive before lunch. They might arrive before lunch. 그들이 점심 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Although they might smile and seem pleasant, they are actually scrutinizing you for any possible insult. Although they might smile and seem pleasant, they are actually scrutinizing you for any possible insult. 상냥하게 웃음 짓고 있을지 몰라도 실은 이들은 어떤 트집이라도 잡으려고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1단계 표현으로 아주 약한 추측입니다. 거의 무엇일지 잘 모르겠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2단계입니다. It could rain this afternoon. It could rain this afternoon. 비가 올 수도 있겠다. 2단계는 무엇 할 수도 있겠다 정도의 표현으로 반반 정도로 보는 시각입니다. 3단계입니다. Blight spores fewer than 5% would survive. Blight spores fewer than 5% would survive. 입마른 포자는 5% 아래로 살아남을 것이다. 3단계 표현입니다. 단순 추측으로 무엇일 것이다 정도로 강력하게 확신을 표하진 않아도 꽤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단계입니다. He should have the letter now. I sent it last week. He should have the letter now. I sent it last week. 그는 지금쯤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 지난주에 보냈으니까. 4단계 표현입니다. 거의 90% 가까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만 없다면 거의 확실하다는 표현입니다. 5단계입니다. The baby's crying. He must be hungry. The baby's crying. He must be hungry. 아기가 울고 있다. 배가 고픈 것이 100% 확실하다. 5단계로 화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본 것에 근거해서 100% 가까이 확실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잠깐 4단계와 5단계를 봅시다. 실은 4단계가 오히려 5단계보다 더 팩트에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기는 울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고 편지는 붙였으니 특별한 일만 없으면 도찰할 텐데 말이죠. 4단계가 더 사실에 가깝더라도 화자가 확실하다고 강조를 하고 싶지 않으면 4단계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추측에 가깝더라도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싶다면 5단계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동사의 세상입니다. 팩트가 아니라 화자의 느낌이나 시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편의상 5단계로 표현해 본 것이지 실은 이 사이에 다른 단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빌리게이션, 즉 의무와 책무를 나타내는 표현을 5단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5단계부터 보겠습니다. 5단계입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You shall not make idols. You shall not make idols.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문장은 10계명의 첫 2계명입니다. 쉘의 뜻 중 하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강한 명령에 must를 주로 사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명령에는 쉘이 사용됩니다. 이는 안 하면 죽을 정도의 강도로 쉘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계약서 조항입니다. 4단계입니다. You must be at school. You must be at school. 너 학교에 있어야지. 4단계로 강력한 오빌리게이션, 즉 반드시 해야 할 책무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어도 해야 할 일 정도는 아니어도 반드시 해야 할 책무에 사용합니다. 3단계입니다. Applications should be sent before Friday. Applications should be sent before Friday. 신청서는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veryone should wear a seatbelt. Everyone should wear a seatbelt. 모두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표현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을 때 혹은 must로 표현할 내용인데 공적인 상황이거나 폴라이트하게 말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2단계입니다. He should go to the dentist if his tooth still hurts. He should go to the dentist if his tooth still hurts. 이가 아직도 아프다면 치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2단계로 강요할 순 없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1단계입니다. You should see the new Star Wars movie. It's great. You should see the new Star Wars movie. It's great. You should try it. You should try it. 꼭 한번 먹어봐야 돼, 강추야. 1단계로 책무라기보다는 거의 강력 추천입니다. 강추합니다. 혹은 꼭 한번 먹어봐야 합니다. 이 정도의 강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단계 사이에 다른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은 단계라도 조동사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조동사가 어려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영어 진짜 킹 받는다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 가야지. 학교 갈 건데. 학교 가겠습니다. 학교 가야 하는 거 아냐? 학교 안 갔네. 학교 갔으니깐. 학교 갔는데도. 학교 간다니까. 학교 갈까? 학교 갔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동사에 대해 혹시 잘못 접근하고 있을 수도 있는 내용과 조동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회가 되면 각 조동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조동사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